안녕하세요, 강기수입니다. 오늘도 장애 주식 사고팔고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시온투자자문의 김해동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네. 오늘 첫 방송 네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네네.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온투자자문의 대표 김해동입니다. 1997년에 온라인으로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오픈을 하고 한 20년 동안 비상장 장애 주식 공모주 쪽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비상장 기업과 장애 기업을 자문하는 시온투자자문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쨌든 비상장 기업과 공모주 쪽에서는 어떤 좀 장기 좀 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아닙니까? 예,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관련 업계에 좀 업력이 되신 분들 그리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 열심히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우리 시온투자자문의 김해동 대표를 모셨고요. 예, 그렇다면 오늘 첫 방송인데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거죠? 네, 올해 IPO 시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작년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이 어떤 대형 호재, 대형 계약걸들이 체결되면서 아주 뜨거운 섹터로 어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올해 다수의 어떤 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하면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서 오늘 이 시간은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보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유정인 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또 어떻게 접속해야 되는지 알아보죠. 네, 와우4989 온라인 채팅방 안내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와우4989나 와우넷 검색하셔서 사이트 내 실시간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으로도 채팅과 생방송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박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모바일로도 채팅이 가능하니까요. 이제는 저녁 8시엔 어디서든 장외주식 4989를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은 시온투자자문 김해동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자문 또 제약 바이오 산업이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지금부터 스튜디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빛 잎새가 초록으로 변해가는 초월 계절. 새로운 도전을 앞둔 기업들이 장외주식 4989를 찾습니다. 6월 21일 녹십자 랩스를 시작으로 6월 23일 한국자산신탁과 6월 28일 이리언스에 이어 7월 5일 대유 위니아까지 가을의 풍요로움을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앞서 말씀하실 때 제약바이오 산업하면 뭔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그런 관련 업종을 볼 때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알아보자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점을 우리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까요? 네, 우선 첫째 볼 부분은 어떤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은 화합물을 합성하여 만드는 합성의약품하고 그다음 생물체 유전자나 세포를 제조하여 만드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두 의약품은 모두 성장성이 뛰어나지만 그중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성이 더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바이오 의약품은 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부작용이 좀 적고 또 합성 의약품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희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군요. 의약품의 분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의약품 하게 되면 합성과 바이오로 나뉘고 네. 우리 김 대표께서 설명해 주시는 건 바이오 쪽에 조금 더 확장성이나 어떤 그 성장성이 높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우선 작년에 좀 셀트리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금년에 이제 IPO 예정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잘 우리가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잘 판별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또 무차별적으로 막 청약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어떤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바이오 의약품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 보죠. 네, 쇠퇴기에 접어든 단백질 의약품이 있는가 하면 현재 한창 성장 중인 항체 의약품, 그리고 시장 초기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속해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지 꼭 확인하는 게 어떤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단백질 의약품, 항체 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러니까 그냥 의약품 하면 제약바이오하면 이렇게 딱 생각지 말고 네. 과연 이 회사가 어떤 쪽에 관련된 걸 네, 지금 네, 생산하고 맞습니다. 있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뜻이군요. 네, 네. 그 외에 또 우리가 네. 눈여겨볼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우선 뭐 되게 간단한 부분으로 좀 하고 있는 게요. 그러면 어떤 개발 단계를 좀 어떤 진행하고 있나라는 부분들의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의약품이 시장에 판매되기까지는 임상 1상에서 임상 우리가 3상까지. 많이 보죠 기사에서. 네, 네. 예. 그 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 단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제품이 임상 3상을 통과했다고 하면 그리고 시판 허가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면 곧 의약품을 머지않아 판매될 것이라고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임상 1상을 어떤 진행 중이고 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좀 낮고 성공하더라도 그 제품을 만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하고자 하시는 바이오 기업의 제품이 임상 몇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신다면 제품의 개발 성공과 또 시판까지 남은 기간을 어림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최근에는 임상 단계에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중간에 또 기업들을 이런 기술들을 팔기도 하고 그렇다면서요. 네. 예. 이런 것들이 기술 수출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또 다른 개념인가요? 비슷한 말입니다. 작년에 예. 우리 이제 한미약품 통해서 기술 수출의 완전 어떤 대박의 이슈들이 어떤 시장에서 되게 뜨거웠는데요. 기술 수출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중간 단계에서 타 회사의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에 대규모 어떤 기술 수출을 연달아 성공하면서 주가가 꽤 어떤 아주 급등한 전례가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서 자본이 좀 작고 그리고 판매망 자체가 좀 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처럼 시판 전에 기술 수출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또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정 기업의 기술이 과연 글로벌 제약사에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파하는 것도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그걸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일반인 네네. 입장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와우 4989를 예, 그렇죠. 사실은 이게 기사만 봐서는 그 회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들이 포함된 거고 실제로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또 우리 방송, 저희 방송에서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그런 걸 검증하고 파악해보는 것도 한 가지 좀 유추해보고 검증해보는데 한 가지 방법일 것 같네요. 예, 지금 온라인상에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잠시 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그 앞서 임상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저희가 기업들을 파악해 보자고 했는데 네. 현재 유명한 바이오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현재 지금 되게 핫한 기업인데요. 이제 공모가는 확정됐고 상장을 앞두고 있는 녹십자 랩셀하고 ST팜을 좀 간략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간단히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떤 의약품을 생산하는지 보고 두 번째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체크하고 세 번째는 어떤 제약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중인지 알아봐야겠는데 이런 요소별로 녹십자 랩셀하고 ST팜을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녹십자 랩셀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녹십자 랩셀은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녹십자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주요 분야는 녹십자 랩셀은 녹십자의 장기적인 육성 전략으로 추진해온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서 또 뭐 이외에도 바이오 관련해서 다양한 부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 중에서 가장 크게 어떤 향후 이익이 기대되는 부분들은 세포 치료제 개발 사업입니다. 세포 치료제는 바이오 의약품 중에 하나이며 어떤 시장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규모가 한 120조 정도 육박하고 있고요. 매년 한 20% 정도 성장하고 있는 되게 뜨거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치료제면 어떤 세포를 치료하는 건가요? 예, 녹십자에서는 우선은 파이프라인으로 MG4101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품은 NK 세포 치료제라고도 하는데요. NK 세포란 암 세포를 파괴하는 면역 세포를 말합니다.
이러한 MK 세포를 모아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제가 NK 세포 치료제라고 합니다. 녹십자 랩셀이 개발하고 있는 NK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가족이나 형제가 아닌 건강한 타인 성인에게서 받은 면역 세포를 이용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어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암 환자의 자신이나 부모, 형제 등을 통해서 어떤 세포를 취했어야 되는데 녹십자 랩셀 NK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타인의 NK 세포를 배양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이를 통해서 만약에 수년 내에 건강한 타인의 세포를 활용한 어떤 세포 치료 부분이 상용화되면 되게 어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단계는 어느 위치에 있나요? 네, 현재는 임상 1상을 통과했고요. 임상 2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은 안정성을 체크하는 비교적 통과가 좀 쉬운 단계인데 임상 2상은 진짜 약효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좀 낮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통과한다면 시판 가능성이나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현재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라든가 그리고 녹십자 그리고 판매적인 부분에서는 녹십자라는 어떤 모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녹십자 랩셀의 공모가는 어떤지요? 확정됐나요? 네, 예. 녹십자 랩셀의 공모가가 이제 오늘 확정됐는데요. 밴드가 상단이 15,900원이었는데 공모가가 18,500원에 확정됐습니다. 수요 측 경쟁률은 734대 1 정도 기록했고요. 뜨거웠네요. 네, 예. 기관들이 한 900개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현재 장외 시세가 한 3,500억에서 한 4천억 사이기 때문에 나름 또 상승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현재 공모가는 어떤 공모를 받기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적당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공모에 참여해야 됩니까? 지금은 무조건 참여해야죠. 예. 네. 그리고 공모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네. 좀 관심권에 둬도 만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세포 치료제라는 부분하고 녹십자 랩셀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상용화되는 단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요. 네. 김 대표님은 네. 그 보이시는 인상 대비해서 목소리가 너무 차분합니다. 제가 입술이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온라인상에서 또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정인 캐스터한테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김혜동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 체크 포인트부터 기업 분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질문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번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바로 해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일반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비교하여 임상 기간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올라와 주셨는데요. 바이오 기업의 연구 인력 유출이 기업의 리스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시판 허가까지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판 허가까지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들어봤습니다. 스튜디오 연결해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맞물려서요. 물론 이게 개발하는 그 약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보통 시판 허가까지는 네.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가 보통 소요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기술력을 입증하는 그 단계하고 또 자본적인 부분도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할 땐 돈도 많이 들죠. 네, 충분한 자본력이 있고 기술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어떤 시판까지 되는 부분들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어떤 갖고 있는 기술의 난이도가 얼마나 큰 시장을 공략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사들이 지금 당장의 어떤 수익하고는 조금 멀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이 되기도 하고 또 임상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또 유입시키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걸 많이 보게 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기업이죠. ST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네, ST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희가 네. ST팜은 동아제약을 대표하는 동아소시아홀딩스의 원료의약품 제조 회사입니다. 원료의약품이란 완제의약품에 쓰이는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말을 하는데요. 신약 특허가 풀리는 시점에서 제약사들로부터 많은 좀 어떤 수요가 발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글로벌 원료 의약품 시장은 한 100조 정도 규모가 되고 국내에서는 한 1.8조 정도 시장 규모를 가집니다. 2020년까지 연평균 한 6.5%의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세포 치료제 시장 규모가 조금 더 크군요. 네, 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나요? 네,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결핵 치료제나 간염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등의 원료 의약품을 판매를 합니다. 계열사인 동아제약으로 납품하는 비중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70% 이상을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대형 제약사들 중심으로 원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뭐 길리어드나 BMS나 GSK 정도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쪽으로 탄탄한 매출 그리고 어떤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매출액이 840억 정도 됐는데 지난 2015년도 매출액을 보면 1,381억 원으로 64% 정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증가했군요. 네.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또한 3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예. 이 회사는 지금 당장 실적도 굉장히 눈부시게 네, 좋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군요. 네. 그러면 이러한 성장이 네. 깜짝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하듯이 네. 깜짝인지 네.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네. 있는지요? 기본적으로는 에스티팜은 꾸준히 좀 회사를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될 부분이 충분히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 동아 ST로부터 반월 공장을 양수받았는데요. 반월 공장에서는 동아 ST에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을 한 230억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매출이 ST팜에 그대로 녹아서 어떤 실적이 그만큼 상승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월 공장을 인수한 게 좀 이슈가 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슈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뭔가 ST팜으로 실적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어떤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의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배구조상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ST팜의 가치를 무조건 올려야 되는 어떤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ST팜의 최대 주주는 동아소시아그룹의 어떤 3세인 강정석 부회장으로 지분의 한 33%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소시아그룹의 지주사인 홀딩스의 지분이 아직 낮아서 그 홀딩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동아소시아홀딩스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을 어떤 ST팜의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ST팜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게 오너 입장에서는 이익이 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ST팜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유정인 캐스터 알아봐 주세요. 네, 오늘 김혜동 대표와 ST팜 기업 분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질문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장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ST팜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되나요? 또 바로 밑에 같은 질문, 다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래쪽에 제가 여기에 추려놓습니다. 투자 전략 리스크는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제국의 지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위쪽으로 질문이 올라가서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어제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쪽에 질문이 있는지 제가 좀 아까 다시 세팅을 했더니 질문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질문 한번 들어보고요. 자, 스튜디오 연결해서 오케이 장쟁님 질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ST팜 공모 가격을 알아보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네. 과연 투자하는데 우리가 또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혹시나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회사의 공모가도 확정이 됐죠. 네, 녹십자 랩셀처럼 ST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24,000원에서 7,000원이었는데 막상 확정된 공모가는 한 29,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5,410억 정도 됩니다. 근데 PER 2016년 1분기 연한산으로 PER 보면 한 14배 정도 수준이라서 원료 의약품이긴 하지만 어떤 바이오 속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작년에 상장한 유사기업 종군당의 경보제약을 비교하다 보면 표가 한 18배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 종목 대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청약일은 6월 15일하고 16일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그다음 신영증권 통해서 어떤 청약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렇다면 녹십자 랩셀과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는 ST팜,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많이 부각시켰는데 네. 혹시나 네. 뭐 투자하는데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네. 공모 그 이후에도 네. 유의해서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다면요. 또 네. 지적해 주신다면. 우선 첫 번째로 시장 들어가서 이제 공모주가 시초가 형성될 때 보통 플러스 한 100% 정도 어떤 매수세가 강하면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시초가 아주 높게 형성되는 네, 경우요. 네. 예를 들어서 만 원이라 그러면 처음에 시초가가 2만 원에 시작할 수 있고 그거의 30%인 2만 6천 원까지 이렇게 당일 종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외에서 어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그런 주가하고 긍정적인 신호는 막상 상장하고 나서 너무 주가가 만 원짜리가 2만 원 가고 2만 6천 원 갔는데 똑같은 어떤 분석 기조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되게 좀 상투에 좀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느 정도 가격 라인은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외에서 어떤 평가되는 가격이 공모가 한 2만 9천 원 대비해서 한 4만 원 정도, 한 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서 나름의 매수할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은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경쟁률이 이렇게 뭐 녹십자 랩스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네. 높게 됐을 경우에는 네, 네. 사실 공모 신청에도 네, 이렇게 몇 주 못 받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네, 지금 장외에서 네. 지금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죠. 네, 네, 네. 지금 근데 다소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네. 지금 현재 가격 나는 미리 장외에서 좀 네. 한번 이렇게 매수를 고려해 보겠다. 네. 지금 현재 되는 시세 네. 괜찮다고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아니면 조금 네. 이런 것들이 상장 네. 이런 거 녹고 나서 조금 지금은 좀 높게 형성됐다고 보시는지요? 장외에서 우선은 이 두 종목 자체가 장외로 유통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부분에서 사실은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너무 작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는 약간의 거품 가격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차라리 어떤 청구 들어가고 이런 전 단계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는데 그때 어떤 이런 분석 내용을 봤었으면 그 판단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상장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가격으로 따지면 거의 최상 꼭지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일단 뭐 가능하다면 공모에서 네네. 적은 수량이라도 공모를 통해서 네. 일단 받는 것이 지금 현재는 최선의 투자 방법이겠네요. 네, 어떤 공모주라는 게 투자 기회가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막상 배정되는 건 되게 작을 수 있는데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알찬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오늘의 퀴즈는 무엇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6월 9일 지난 퀴즈 당첨자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지난 퀴즈의 정답은 자이글의 주요 기술인 원적 개선입니다. 당첨자는 두구두구두구 안개인생님 시청 소감과 함께 답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이것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공모주, 2번 와둥둥 동동주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와우4989 사이트 내의 자유 게시판에 시청 소감과 함께 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예, 채팅방이 난리가 났네요. 우리 유정희 캐스터가 댄스까지 하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퀴즈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보답하셔야죠. 또 선물도 받으시니까 또 답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이 저희들에겐 자양분이 되고 애정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또 유정희 캐스터도 신나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김 피부 오늘 첫 방송인데 소감이 어땠는지요? 너무 긴장한 것 같아가지고 드릴 말씀 많았는데 많이 떨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또 방송에 나서 좋은 기업 분석해 주실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좋은 종목을 꼭 매수하실 수 있게 그런 어떤 전략을 꼭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탈모 방지 샴푸 TS 샴푸를 선물로 드립니다.